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게 파헤쳐볼 내용은요. 최근 루비랑 레일스 커뮤니티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움직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아티클이나 발표 요약, 또 커뮤니티 소식들을 저희가 좀 모아서 핵심만 뽑아봤는데요. 곧 열릴 컨퍼런스의 아주 뜨거운 주제들부터 시작해서 또 개발 생산성을 확 높여줄 새로운 도구들, 그리고 꼭 챙겨야 할 보안 수칙, 그렇죠. 보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요즘 빼놓을 수 없는 AI 통합의 실질적인 사례들까지 이 모든 정보를 당신이 놓치지 않고 현재 흐름만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소스들을 보면요. 루비 커뮤니티가 여전히 굉장히 활기차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특히 그 컨퍼런스에서 논의될 주제들을 보면 단순 기술 소개를 넘어서서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실질적인 고민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복잡한 시스템 관리라던가 아니면 내가 만든 결과물의 가치를 어떻게 제대로 알릴까 하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한 회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네요. 그렇죠. 또 커뮤니티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던가 AI 기술을 아주 실용적으로 접목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루비 생태계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단순 정보 전달보다는 각 소식이 당신의 개발 여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역시 곧 열릴 SF 루비 컨퍼런스 소식이네요. 네, 컨퍼런스죠. 마침 오늘 10월 6일인데요. 오늘까지 특별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 정말요? 네, 할인 코드가 SEP295CT6인데요. 이걸 사용하면 $350에 등록할 수 있다니 혹시 참가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정말 마지막 기회인 셈이군요. 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서두르셔야겠네요. 그렇죠. 미리 공개된 세션들 중에서 특히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네. 첫 번째는 브랜던 위버의 Rails Expertise Distilled AI Agents That Get Your Monolith 세션인데요. 제목부터가 뭔가 좀 흥미롭죠? 네, 모놀리스를 AI가 이해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맞아요. 거대한 Rails Monolith, 그러니까 아주 방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그런 단일 코드 베이스를 다루는 프로젝트에 새로운 개발자가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아, 그 온보딩 문제 정말 많은 팀들이 겪는 어려움인데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레이스 자체에 내장된 능력, 그 소위 인스트로스펙션 기능을 활용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인스트로스펙션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코드가 실행 중에 스스로의 구조나 속성, 관계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아하! AI 에이전트가 이 능력을 사용해서 복잡한 코드 베이스에 지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따르는지 같은 것들을 신규 개발자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코드 수정 지점을 빠르게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평균 3개월이나 걸리던 신규 개발자 온보딩 기간이요. 단 며칠로 단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네, 3개월이 며칠로요.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팀 전체의 생산성 유지나 신규 멤버의 빠른 기여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데요. 와, 그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물론 실제 구현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봐야겠지만 가능성 자체는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발표자인 브랜던 위버가 원래 예술가였다가 개발자로 전향한 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라는 점도 재미있어요. 그 루비 교육 자료로 유명한 카툰 여원숭이 시리즈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아, 그분이군요. 이 접근법은 단순히 기술적인 호기심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많은 조직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방대한 레거시 시스템과 그 안에 숨겨진 암묵적 지식의 장벽을 AI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아주 실용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네. AI가 단순히 코드를 생성하는 걸 넘어서 기존 시스템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지능형 조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흥미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이게 온보딩 시간을 줄여주는 대신 개발자에게 또 AI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두 번째로 기대되는 세션은 콜린 시네틀러의 From Code to Customers, Technical Marketing for People Who'd Rather Be Building입니다. 아, 제목이. 네, 만드는 건 좋은데 고객에게 전달하는 건 어려운 개발자들을 위한 기술적 마케팅. 이 제목 자체가 정말 많은 개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공감되네요.
뛰어난 기술력으로 진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잠재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콜린 시네틀러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으면서 개발자 스스로가 기술적 마케팅, 테크니컬 마케팅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술적 마케팅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단순 홍보 문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품의 기술적인 가치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또 제품이 해결하는 문제와 딱 연결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아하, 개발자 관점에서의 마케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지금은 레일스 르네상스 시대라고 말하면서 개발자가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성공적인 창업가나 제품 리더로 성장하는 것이 커뮤니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와, 레일스 르네상스라? 멋진 표현인데요. 그렇죠. 개발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하니까 기술력은 있는데 비즈니스 확장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심플 파일 업로드, 사스 마케팅 짐 같은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창립자이기도 하죠. 네, 흥미롭게도 이 두 발표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개발자의 역할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브랜든 위버의 세션이 복잡한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코드 베이스를 더 잘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AI를 통해 제시한다면 콜린 슈네틀러의 세션은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외부, 즉 고객과 시장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다루는 셈이죠. 아, 그러네요. 내부와 외부. 결국 현대의 개발자에게는 깊이 있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또 소통하는 능력까지 요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실용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는 건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커뮤니티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티시 메타가 공유한 9월 SFR 루비 미더 후기를 보면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활기찼던 것 같아요. 아, 미더 후기도 있군요. 네, 이번 미더은 빈티에라는 회사가 새로운 호스트로 나섰다고 하네요. 빈티요? 어떤 회사죠? 빈티는 모든 아이가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아주 뚜렷한 사회적 미션을 가진 회사입니다. 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곳이네요. 네, 기술적으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 플랫폼의 AI 기능을 성공적으로 통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여기도 AI군요. 네,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정보 검색 과정을 AI가 보조하는 방식인데 이 기술 통합 사례는 엔트로픽의 CEO가 폼스 인터뷰에서 긍정적으로 언급했을 정도로 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좋은 선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 폼스 인터뷰에서 언급될 정도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루비 생태계 안에서 이런 의미 있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미덥에서는 아이리나라는 분이 곧 열릴 SF 루비 컨퍼런스 소식과 함께 루비 패스포트라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했다고 해요. 루비 패스포트요? 그건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후기에 없었지만 커뮤니티 관련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야티시 메타가 후기에서 특히 인상 깊었다고 언급한 그녀의 말이 있는데요. 네. 모든 사람이 최선의 의도로 행동한다고 서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기술 커뮤니티에서 기술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상호 신뢰와 건강한 문화죠. 맞아요. 특히 오픈소스 생태계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바탕이 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리나가 컨퍼런스 할인 티켓 이벤트, 아마 앞서 언급된 $350 할인이겠죠.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참여를 독려한 것도 커뮤니티 내 정보 공유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작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개발자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도구와 인프라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랫동안 번들러와 루비잼스.org에 기여해온 안드레 아르코가 잼.coop이라는 새로운 루비 잼 서버를 공개했습니다. 잼.coop이요? 아, 이름에 코옵이 들어가네요. 네, 맞아요. 잼.coop 뒤에는 더 잼 코오퍼레이티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코퍼레이티브, 즉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모델로 잼 서버를요? 와, 이건 좀 새로운 시도인데요. 그렇죠. 루비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잼 서버를 특정 기업이나 소수의 관리자에게 의존하는 대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델을 시도하는 건데요. 네, 이건 오픈소스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이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앙 집중화되거나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것에 대안을 찾는 거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에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반 시설을 커뮤니티가 직접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려는 시도라니. 성공한다면 다른 오픈소스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협동조합 모델이 실제 운영에서 자금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의사결정 구조,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더 자세한 배경이나 철학은 말틴 엠데의 블로그 글에 잘 설명되어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런 움직임은 루비 커뮤니티가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생태계 자체의 건강성과 자생력을 고민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신 레일스를 미리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팁도 있습니다. 루시안 긴다가 레일스 8.1.0 베타 1 버전을 사용해서 새로운 레일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공유했어요. 아, 베타 버전 써보는 거요? 네, Rails New 명령어를 사용할 때 특정 버전을 지정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Rails New My Beta App Pre 이런 식으로 최신 프리릴리즈 버전을 쓰거나 내부 플래그로 메인 브랜치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베타 릴리즈를 사용해보는 건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남들보다 먼저 써보는 재미, 그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버그를 미리 발견해서 리포트한다거나 아니면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프레임워크의 최종 릴리스 품질을 높이는 데 직접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아하,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거군요. 네, 이것이야말로 오픈소스 커뮤니티 참여의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또 하나의 작지만 유용한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조바니 파나스티가 스퀄라이트 대시보드라는 새로운 잼을 공개했는데요. 스콜라이트 대시보드요? 일만 들어도 알겠네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웹 기반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는 레일스 엔진이라고 합니다. 아, 그거 정말 편하겠는데요.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에서 스콜라이트 쓰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럴 때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도구 설치하고 연결해서 데이터 확인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번거롭죠. 근데 이 잼을 사용하면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내 애플리케이션에 스콜라이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를 보거나 간단한 SQL 쿼리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와, 개발 과정에서의 자잘한 번거로움을 확 줄여주겠네요. 네, 개발 생산성을 높여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침 10월이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이기도 한데요. 시기적절하게 그렉 몰라가 레일스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강화하는 실용적인 실천법 3가지를 공유했습니다. 오, 보안 팁 중요하죠. 네, 아주 구체적이고 당장 적용해 볼 만한 내용들이죠. 네, 그레그 몰라라가 강조했듯이 이 3가지 방법은 비교적 적은 노력을 들여서 상당한 보안 수준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핵심 실천 사항들입니다. 오, 가성비 좋은 방법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정적 코드 분석 도구 설정입니다. 브레이커맨이나 스펙트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 자체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 예를 들면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것들을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도 찾아내는 거죠. 아, 자동으로 찾아지는 거군요. 네. 이걸 CI, 즉 지속적 통합 파이프라인에 포함시켜두면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검사해주니까 매우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의존상 취약점 점검입니다. 현대 웹개발은 정말 수많은 외부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잖아요. 루비에서는 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npm 패키지 같은 것들이요. 네, 맞아요. 내가 직접 작성한 코드는 안전하더라도 내가 가져다 쓰는 이 라이브러리들에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내가 쓴 코드 말고 남이 만든 코드의 문제점까지 확인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번들 오딧, 루비이나 얀 오딧, npm 오딧, 자바스크립트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그렉 몰라르는 이걸 최소 하루에 2번 혹은 모든 코드 변경사항, 그러니까 PR이 제출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더군요. 하루에 2번이요? 와, 생각보다 자주 하네요? 네,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공급망 공격,
서플라이 체인 어택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외부 코드의 안전성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조치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증 관련 엔드포인트에 대한 속도 제한, 레이트 리미팅입니다. 속도 제한이요? 네. 예를 들어 로그인 페이지에서 비밀번호로 계속 틀리면서 무작위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 소위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하죠. 아하, 네네. 그걸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어책 중 하나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특정 IP 주소나 사용자 계정에서의 로그인 시도 횟수를 제한하는 거죠. 아하, 정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설정하고 관리해도 기본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상당히 강화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공격 경로들을 미리 차단한다는 점에서 개발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프로젝트에도 이런 기본적인 보안 장치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보안은 나중에 추가하는 기능이 아니라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고려하고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적용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자동화된 점검과 방어 기제를 구축해두는 것이 안전한 서비스를 만드는 첫걸음이죠. 자, 이제 오늘 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죠. AI와의 접목 사례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AI 이야기. 앞서 SF 루비 컨퍼런스의 브랜든 위버 세션이나 빈티의 AI 도입 사례에서 이미 그 가능성을 엿봤는데요. 9월 SF 루비 미트업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AI 관련 발표들이 있었다고 해요. 오, 더 있었군요. 네, 루비 커뮤니티가 단순히 AI라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면요. 코디 켄달이라는 분은 라마프레스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레일스 애플리케이션에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합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시연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흥미로운 발표는 채투우세 프라나브가 소개한 루비 LLM 기반의 AI 에이전트 빌더라는 오픈소스 잼입니다. 이 에이전트 빌더잼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채트옷이라는 실제 고객 지원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캡틴이라는 AI 챗봇의 기반 기술이기 때문이죠. 아, 실제 서비스에 쓰이는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거군요. 네, 단순히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건데요. 개발자들이 비교적 간단한 API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루비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니 활용 가능성이 정말 높아 보입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브랜던 위버가 코드베이스 이해를 돕는 내부용 AI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면 채투웃은 고객 응대를 자동화하는 외부용 AI 에이전트를 만들었죠. 네. 빈티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돕는 AI를 통합했고요. 이 사례들은 루비 개발자들이 AI를 코드 분석이나 이해도 향상, 개발자 온보딩 가속화, 고객 지원 자동화, 특정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같은 자신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통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 단순히 AI를 써봤다. 이 수준을 넘어선 거군요. 네, 그렇죠. 단순히 기술적인 실험을 넘어서는 단계인 거죠. 미터 포기를 작성한 야트시 메타가 하이프, 과장된 기대감을 넘어선 실질적인 실험과 배움의 장이었다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최신 기술에 대한 탐구는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이잖아요. 네. 루비 커뮤니티는 강력하고 성숙한 레일스라는 기반 위에서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접목해서 개발 생성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창출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활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더에서는 AI 외에도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고 해요. 또 다른 내용도 있었나요? 네. 앞서 잼쿱을 소개했던 엔트레 알코는 러스트 언어로 개발 중인 새로운 루비 버전 관리 도구 rv.dev에 대한 소개도 했고요. 오? 러스트로 만든 버전 관리자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빈티의 케이드 프라이덴바크는 서비스 객체, 서비스 어브젝트, 특정 비즈니스 로직이나 작업을 캡슐화해서 재사용성과 테스트 용이성을 높이는 그런 디자인 패턴이죠.
네, 서비스 객체 패턴. 네, 아니면 위스퍼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확장 가능한 웹훅 및 데이터 내보내기 플랫폼을 구축한 경험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아, 실제 구축 사례 공유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또 알준이라는 개발자는 루비를 사용해서 의료용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례를 발표하는 등 웹 개발 외의 영역에서도 루비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러한 발표들은 루비가 웹 개발 프레임워크인 레일스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커맨드 라인 도구 개발이나 시스템 관리, 데이터 처리, 심지어 그래픽이나 과학 계산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하고 유연한 언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오, 생각보다 루비의 활용 범위가 넓군요. 네, 루비 생태계의 저변이 생각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루비 및 레일스 생태계의 최신 동향을 좀 요약해보면요. 네. 곧 열릴 SF 루비 컨퍼런스에서는 AI를 활용한 코드베이스 이해도 향상이나 개발자를 위한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 같은 아주 깊이 있는 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고요. 네, 기대됩니다. 커뮤니티 스스로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려는 잼점 코업 같은 의미 있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협동조합 모델. 또한 당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팁들과 개발 편의성을 높여주는 SQL 레이트 대시보드 같은 새로운 도구들도 등장했죠. 네, 아주 실용적인 팁과 도구들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AI 기술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실용적인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다양한 소스들은 루비 커뮤니티가 여전히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레일스라는 안정적인 기반과 보안에 대한 꾸준한 강조 위에 잼점 코업과 같은 커뮤니티 주도의 새로운 인프라 실험이나 AI라는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AI 활용 사례들은 초기의 기술 탐색 단계를 지나서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이나 복잡한 시스템 관리 부담 완화, 고객 경험 개선 등 뭔가 측정 가능한 효용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당신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학습 과정에도 분명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그린든 위버가 AI 에이전트로 복잡한 코드 베이스를 탐색하는 시간을 극적으로 줄이고 챗도웃은 오픈소스 잼을 통해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현재 당신의 업무 환경이나 학습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떤 특정 어려움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루비 기반의 맞춤형 AI 도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지루하거나 반복적인 혹은 아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숨겨진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놀랍도록 가속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면 어쩌면 당신만의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